월드 클래스, 특별히 튀르키예 대지진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6일에 새벽에 튀르키예에서 규모 7.8 강진이 발생했고 오늘로 12일째입니다. 네, 이 기적의 구조 소식, 또 이재민의 고통,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상황을 파악해보는 차원에서 오늘 한국에서 활동하는 튀르키예 출신 언론인 알파고 시나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안녕하세요라는 일사를 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상황이 연일 심각하고 아까 김민경 기자 리포트도 보셨을 텐데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그 시리아 튀르키예 국경지대 쪽에서 또 여진이 강하게 발생했다는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알파고 씨도 이제 현지에 뭐 친구, 가족 다 있으실 텐데 지금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뭔가요? 이제 여진이 이제 어느 정도 높아야지 한국까지 소식이 오는데 사실 여진이 매일매일 있어요. 이제 너무 높아야지 보도가 되거든요. 국제 언론에서.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한국 구조대나 아니면 한국 언론인들의 번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제 후배예요. 이제 걔네들한테 이제 제가 중간중간 연락을 하는데 이제 선배 가끔씩 아침에 또 지진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참이게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무너진 건물들을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좀 그분들 지진을 겪지도 않았지만 여진을 이제 겪은 사람으로서도 그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안 좋아요. 하여튼 지금 제 지인들이 원래 거기서 사는 지인들이 다행히도 이제 큰 피해를 보지 않고서 다 탈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직접 지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지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숫자는 공식적인 숫자는 4만 명이잖아요. 그 엄청난 큰 숫자예요. 지금 또 거기서 전염병이 확산될까 봐 우려가 너무 크고. 왜냐면 화장실 문제가 있거든요. 화장실이 없어요.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게 큰 여진이 나야 한국이나 국제사회 보도가 되지 사실 그곳은 거의 매일 매시간 여진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이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게 2차 피해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화장실 문제 그러다 보면 또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요. 그래서 2차 피해 뭐 의식주를 떠나서 어떤 상황인가요? 심각한 상황인가요? 자, 일단은 지금은 초기에는 좀 약간 대응이 미흡을 했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좀 웬만한큼 지역에다가 이제 정부하고 정부 지휘하에 있는 이제 기구들도 다 갔고 아니면 이제 시민단체들도 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텐트들 좀 약간 깔아주고 이재민들의 이제 숙박 문제를 좀 약간 극복하고 다음에 이제 급식 문제도 이제 극복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충분히 텐트가 간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노숙자가 돼버린 사람이 몇십만 명이거든요.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텐트들 안에는 원래 텐트당 한 가구로 해야 되는데 텐트당 적어도 2가구, 3가구예요. 자 그렇게 텐트 안에서 좀 약간 좁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탈출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구호되는 과정에서 크게 작게 이렇게 다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다 보니까 이 환경 속에서 전염병이 이제 탄생하고 그 전염병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국제 단체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이제 위생 관리처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치안 상황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이제 약탈이나 총격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좀 어떤가요? 그 좀 약간 가라앉았어요. 그 처음에는 좀 약간 심각했었고 이제 아시다시피 무너진 건물들은 너무 많고 그 이제 현지에서 이제 군인들이 구조 활동을 해야 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치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의 맹목이 없기 때문에 치안 문제가 더 좋고 사실은 애초에 약탈하신 분들이 이틀이나 3일 동안 단체들 안 오니까 시민 단체들이 아니면 구조대들 안 오니까 이제 본인이 스스로 구조하거나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구조됐는데 근데 아기는 밥을 줘야 되는데 가게들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약탈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생존력, 생존 본능으로부터 생겼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벗어되면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분위기를 이용하고 원래 이제 애초에 이재민들이 가서 그냥 우유 1리터짜리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 전자기기도 이제 가지고 가고. 아, 네네. 이제 다음에 이제 국민들도 이걸 막고 싶은데 경찰이 없고 군인도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 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애들아 지금 약탈할 때 이걸 약탈하는 거 아니지. 근데 그 영상들이 이제 인터넷에 확산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번에 또 분노를 갖게 돼요. 지금 지진인데 네. 사람들이 다 자기 힘을 모아서 여기 있는 이재민들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뭐 하냐라고 해서 또 그 약탈이 현상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생겨서 이번에는 그냥 외부인으로 보이면 이 사람도 약탈하러 온 거 아니야라고 해서 또 폭행을 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이렇게 되는 예. 상황이 좀 발생했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약탈하려고 오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치인에 도와주려고 아니면 자기 친척이 거기서 이제 구조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도 폭행당하고 오인 받아가지고 좀 악순환이 있었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안이 좀 약간 당분간 좀 약간 망했는데 지금 다시 좀 약간 원상복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사안이 그 지진 현장에서 구조된 아기들을 누군가 유괴를 한다, 훔쳐간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99년 때는 안 좋은 안 좋은 추억들이라고 해야 되죠. 추억 안 좋은 기억이라고 합시다.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99년에 튀르키예에서도 너무 큰 지진 한 번 있었고 그때 2만 명이 죽었었는데 그때 아기들이 좀 약간 납치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이 지진이 터지자마자 사람들이 잠깐만 99년 때 있었던 그거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돼가지고 여성가정부는 철저히 그걸 이제 막기로 했어요. 아기들의 납치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병원에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애 나의 아기예요 주세요 하면 무조건 DNA 검사를 하고 DNA 검사 결과가 맞으면 주고 안 맞으면 안 주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구조대원들한테도 다 오더가 내려온 상황이에요. 혹시나 어떤 아동을 12세 이하로 보이는 아기를 구조를 하게 되시면 누가 와서 친척이라고 해도 주지 마시고 일단은 여성가정부에다가 갖다 주세요. 99년도의 사례가 조금 지금 약간 뒤늦게 나오는 약간 좀 팩트가 아닌 부분도 있는 거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두성 기자. 저희 취재진도 이제 현재 가 있는데 구호품들이 이제 속속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이재민들 하루에 한 끼 뭐 먹는다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지금 가장 필요한 뭐 구호 물품은 뭐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텐트예요. 좀 약간 조립하다가 뺐다 껴올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임시집들 있잖아요. 이거 좀 약간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하여튼 뭐 텐트하고 담요. 텐트하고 담요. 식량은 그나마 텐트 담요에 비해서는 우선순위에서는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된 것 같아요. 텐트와 담요가 제일 필요하다.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까지. 제 주변에도 개인적으로 성금이나 구호품을 보내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문제가 예상치 못한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보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잠깐 그 영상 보고 대화 나누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구호 물품을 튀르키예로 직송하는 인천 중구의 물류센터. 매일 50톤에 이르는 구호 물품이 도착합니다. 여기서 4톤가량은 버려야 합니다. 쓰다만 학용품부터 못 쓰게 된 생활용품까지 사실상 버리는 물건들을 보낸 사례도 많습니다. 너무 심한 제품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입던 뭐 속옷, 빨간색 하에.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보내긴 하는데 좀 쓸모없는 물건이나 조금 더 불량 상태인 그런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성금이나 구호품 보낼 때 이런 건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럼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여기서 인터뷰에서 나왔지 않은 속옷 같은 거 이제 사실은 옷들이 이제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옷을 보낼 때는 이제 새 옷을 보내면 딱 봐도 이제 거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레이블이 있으니까 이건 새 옷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소독을 안 하고 바로 갖다 줘도 됐는데 근데 중고품이면 그것도 세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세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소독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미 거기 지금 전염병 우려가 있는데 또 소독이 안 된 중고 옷이 오면 그 전염병 가능성을 더 자극시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제 구호품을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이 좀 약간 새 품 보내주시면 더 감사해요. 가급적 새 걸로. 그리고 이번 지진이 사실 자연재해를 인간이 막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비판이 나올 만도 한 게 지금 그래픽을 같이 좀 보실게요. 그러면 이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규모 한 6에서 7 정도 되는 지진이 그동안도 있었고 네. 또 2020년에만 200명 넘게 지진으로 숨진 사례가 있어요. 네, 수천 명이 다치기도 했고요. 네네. 근데 실제 현지에서 여론이 어때요? 왜 대비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진이 생소한 나라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언론이 통제된 상황이에요. 아. 특히 지진 초기에는 이제 시민들이 국가가 어디 있었냐, 이거 국가냐라고 하면 바로 거기서 생방이 끊기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면서 일어났거든요. 이번 지진 때도요. 네, 네. 이번 지진 초기에는 아하, 네네.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생방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구조했는데 구조한 사람이 구조되면서 나라가 그동안 어디 있었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소리 하잖아요. 그때 바로 생방이 끊겼어요. 이거 몇 개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지진 초기에는 일단은 언론이 완전히 통제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쓴소리를 하는 앵커는 다음날 해고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없고 여론을 알려면 우리는 SNS를 확인해야 되는데 SNS에 있는 여론을 보면 상당히 정부를 향한 비판이 너무 크죠. 왜냐하면 일단은 군대가 너무 늦게 동원됐어요. 원래 애초에는 군대가 동원됐었어야 되는데 36시간 만에 동원됐거든요. 하루가 더 지나서. 자, 생각해보세요. 군대이라는 이렇게 질서가 너무 강한 집단이 애초에 됐었으면 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아마 구조됐을 거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네. 참 이렇게 큰 피해 상황을 한 10분 정도 생방송으로 이게 여쭙는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부족한 시간인데 예. 끝으로 지금 튀르키예 현지 상황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지고 있다거나 또는 꼭 이 부분을 좀 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좀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좀 약간 언론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 이제 튀르키예하고 한국은 좀 약간 그나마 관계가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크게 보도됐잖아요. 네. 사실은 세계 곳곳에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화되고 싶은 한국은 오직 이렇게 역사적인 인연이 있는 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국제화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한국이 이제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문을 열었는데 튀르키예에 관심을 갖는 만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미얀마에도 일어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일어나고 있고 불과 몇 주 전에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도 있고 남미, 칠레, 페루 쪽에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한테도 크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대지진 12일째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더 이상의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생생한 현지 소식 전해주신 알파고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